자율 구독료를 보내주신 분들은 요 위에 있는 문자로 꼭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유튜브 시청자분들 속에서 많은 분들이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향후 한국 방산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북한 김정은이 내년 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에서 군사전략의 대전환을 발표하겠다, 이런 선언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핵무기 중심 노선을 고수했는데 앞으로는 핵과 재래식 무력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병진 노선을 발표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북한은 수십 년 동안 핵 개발에 국가의 운명을 걸어왔습니다. 김정은도 2013년 집권했을 때 핵 경제 병진 노선을 내놓았고 2017년에는 핵 경제 병진 노선이 승리했다 그러면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무기를 북한 체제의 보증 수표로 내세웠던 것이죠. 하지만 하노이 미북 회담이 결렬되면서 비핵화 협상은 자초됐고 2021년 8차 당대에서 김정은은 초대형 핵탄두, ICBM, 핵 잠수함과 같은 이런 굵직굵직한 핵무기들을 만들 것을 기본 골자로 하는 국방과학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결국은 핵 경제 병진으로부터 다시 핵 중심 노선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최근 북한이 고체 연료 또 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것도 이러한 핵무기 중심 노선이 성공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연장선인데요. 그런데 갑자기 김정은이 이러한 핵무기 중심의 전략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병진에서 발전시키는 이런 전략을 채택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첫째, 우크라이나 현대전의 교훈과 관련됩니다. 여러분, 한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핵무기는 전쟁 발발을 억제하는 심리적 효과는 있지만 실제 전투에서는 쓰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드론, 위성, 정밀 유도탄, 방공망과 같은 첨단 재래식 무기가 전쟁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김정은도 핵만으로는 실제 전쟁을 이끌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이번에 직시한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요, 국제적 흐름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핵과 재래식 무기를 통합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핵에만 매달린다면 국제 군사 무대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다, 이걸 느낀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이번에 병진 노선을 통해서 북한도 세계적 추세에 발을 맞춘다는 이런 이미지를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군사전략을 바꾸는 세 번째 이유는요, 경제적 계산입니다. 북한은 이미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을 공급하면서 무기 수출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김정은이 군수공장을 시찰하면서 국방경제사업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냈는데 바로 이 점을 시사한 것입니다. 실제로 수요가 많은 것은 핵무기가 아니라 값싸고 신뢰할 수 있는 재래식 무기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앞으로 무기 수출을 본격화해서 외환난을 해소하려는 이런 속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무기 수출에 이어 중국을 돕는 형식으로 직접 이러한 대만 해역 군사작전에도 참전하여 국제적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김정은의 전략 전환은 단순한 국방 구상의 변화가 아닙니다. 핵은 억제형, 재래식 무기는 실전과 수출용이라는 이중 전략으로 가겠다, 이건데 북한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군사, 경제, 외교에서 동시에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한반도 안보에 더 큰 긴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이 무기 수출을 늘릴수록 전쟁 위협은 높아지고 군사적 도발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동맹 억제력의 핵 재래식 통합 업그레이드입니다.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을 최신화해서 대량 보복 시나리오뿐 아니라 드론, 순항미사일, 전자전이 결합된 회색지대 도발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한미일의 연합훈련도 미사일 방호, 대잠, 전자전, 대드론을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실전형으로 지속해야 합니다. 전자교란 장비, 탄약, 연료, 부품의 장기 비축 체계를 평시부터 확충해야 합니다. 둘째는 동맹형 방산산업동맹 구축입니다. 한미일 공동생산 라인과 상호 인증을 확대해서 탄약, 유도무기 공급 병목을 해소하고 우리의 방산 수출을 동맹의 공동 억제 체계와 연결시켜야 합니다. 이는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강화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중국을 향한 조건부 관여 플러스 비용 부과 외교 정책을 펴야 합니다. 대만 해협 위기 시 북한 도발 억제에 중국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경우 인센티브와 반대로 북러 군사고래를 방조할 시 중국이 감수해야 할 외교적 비용을 병행해서 메시지로 분명히 던져야 합니다. 아세안, 인도, 중동 등 글로벌 사우스와의 네트워크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당적 합의와 예산의 일관성입니다. 정권 거치와 무관하게 지속될 10년짜리 통합 억제 해보력 로드맵을 국회 결의로 못 박아 기술 개발, 전력화, 동맹 훈련, 민 방위까지 끊임없이 이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평화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준비의 결과입니다. 준비된 억제야말로 전쟁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길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향후 한국의 방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 여러분들이 아마 길이 보일 겁니다. 방산주를 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저희 채널을 위해서 자율 구독료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계좌 이름이 OneKorea 계좌에 있는데 여러분이 보내주신 귀한 정성은 단순히 영상 제작을 넘어서서 한반도의 두 개 국가를 만들려는 세력에 맞서서 OneKorea 운동을 벌린 일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OneKorea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